요즘 건강 이야기하면 다들 연어부터 떠올리시죠? 저도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연어만 꾸준히 드신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아침마다 연어 구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연어 통조림을 사다가 냉장고에 항상 채워두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연어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꽤 의외로 들리실 겁니다. 전 세계 건강 전문가들과 영양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노년기 건강에 가장 이로운 해산물 순위를 매긴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연어가 생각보다 한참 뒤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해산물들도 순위가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식생활과 노년기 영양관리를 연구해온 박진호입니다.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과 상담하면서 실제로 어떤 음식이 노년기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연어보다 더 몸에 이로운 해산물은 대체 무엇일까요? 비싸고 이름난 생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늘 지나치던 평범한 식재료일까요? 특히 1위로 꼽힌 해산물은 가격 부담도 적고 맛도 좋은데 정작 대부분이 그 진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냉장고에도 지금 있을 수 있는 식재료인데 말이죠. 오늘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노년기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해산물은 무엇인지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이 내용,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어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같이 고기 먹기는 부담되고 그래서 생선을 챙기려고 하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연어만 드신다는 분들이요. 마트 가면 연어가 제일 눈에 띄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연어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제 지인 중에도 70세 김정자님이 계신데요. 무릎도 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지니까 건강에 좋다길래 연어만 일주일에 3번씩 드셨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 석 달 넘게 꾸준히 드셨는데도 몸이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여전히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가끔은 배도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단을 함께 살펴보고 조금씩 바꿔드렸습니다. 연어만 고집하지 마시고 정어리와 고등어, 바지락을 번갈아 드시도록 권해드렸죠.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조리도 간편한 데다가 영양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피로감이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싼 음식이 아니라 몸에 맞는 음식을 고른 게 차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기 식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해산물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노년기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해산물들을 순위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참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참치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대형 어종입니다. 회로 먹거나 스테이크로 먹거나 통조림으로 먹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죠. 특히 참치 통조림은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내 식품 영양학 연구 결과를 보면 참치처럼 큰 대형 어류는 중금속 축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물고기일수록 오랜 시간에 걸쳐 체내에 중금속이 쌓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중금속 배출이 젊었을 때보다 더디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성우님은 참치를 거의 매일 드시다가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참치 통조림을 하루 한 캔씩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섭취 횟수를 줄이고 다른 생선으로 대체하신 뒤 몇 주 지나니까 속도 편해지고 컨디션도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치는 통조림으로 드실 때는 소량만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건 노년층에게는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치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번에는 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게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미네랄이 정말 풍부한 해산물입니다. 특히 아연과 셀레늄 같은 면역 관련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노년기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도 깨의 미네랄 함량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를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게딱지나 내장 부분보다는 게살 위주로 드시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72세 박미자님은 게를 좋아하시는데 예전에는 게딱지까지 다 먹으려고 하시다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게살 위주로 드시도록 권해드렸더니 훨씬 편하게 즐기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게를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퓨린 성분이 있어서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게딱지까지 드시는 편이신가요? 이제 연어 차례입니다. 연어는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인식하고 있죠. 실제로 영양 성분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해외 영양 연구 결과를 보면 연어는 양식이냐 자연산이냐에 따라 영양 성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양식 연어는 사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연산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생제나 첨가물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양식 연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가격 대비 효율을 따지면 다른 선택지들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69세 최영수님은 연어를 거의 매일 드시다가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고등어와 정어리로 바꾸셨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피부 상태도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연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어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고 다양한 생선과 병행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어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등푸른 생선들도 번갈아 드셔보세요. 연어 말고 다른 생선은 얼마나 드시나요? 새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새우는 고단백 저열량 식재료로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우의 붉은 색소인 아스타잔틴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노년기 염증 관리나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새우도 조리 방법에 따라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튀김으로 먹으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걱정되죠. 74세 윤정희님은 새우튀김을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주의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튀김 대신 찜으로 드시도록 권해드렸더니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만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우는 기름 사용을 줄여서 조리하시고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우려되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새우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참다랑어 같은 고급 어종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운 생선들이 실제로는 노년기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몸에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평범하고 저렴한 생선들이 중금속 위험도 낮고 영양 밀도도 높아서 매일 먹기에 훨씬 부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노년기에 필요한 상위 해산물들은 무엇일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영양도 뛰어난 그런 해산물 말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지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지락은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흔한 식재료지만 그 영양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지락에는 비타민 B12와 철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노년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에너지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바지락 몇 개만 넣어도 국물 맛이 확 달라지죠. 칼국수에 넣어도 좋고 찜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조리도 간편하고 가격도 부담 없어서 자주 드시기 좋은 식재료예요. 다만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날 것이나 덜 익은 조개류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까 특히 노년층은 조심하셔야 해요. 바지락을 고르실 때는 껍데기가 단단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해감을 충분히 시킨 뒤 조리하세요. 국에 넣으실 때는 끓는 물에 바지락을 넣고 입이 벌어지면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니까 적당한 시간만 끓이시는 게 포인트예요. 바지락 국에 자주 넣어 드시나요? 이번에는 굴 이야기를 해볼게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아연 함량이 매우 높아서 면역력 증진과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죠. 남성분들한테는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분들한테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굴도 바지락처럼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생굴은 신선도 관리가 까다롭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감염 위험이 있어서 노년층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찜으로 드시거나 굴전으로 부쳐 드시면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굴은 겨울철이 제철이니까 그때 신선한 걸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여름철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굴을 고르실 때는 통통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시고 비린내가 나는 건 피하세요. 찜으로 드실 때는 레몬즙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굴은 익혀 드시나요? 청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청어는 오메가3 함량이 정말 높은 생선입니다. 100g당 오메가3 함량이 연어보다 높을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나죠.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치매 예방이나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만 청어는 염분이 높은 가공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제 청어나 절인 청어는 맛은 좋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소량만 드시거나 가능하면 신선한 청어를 직접 구워 드시는 게 더 건강합니다. 청어를 구우실 때는 프라이팬보다는 그릴이나 오븐을 이용하시면 기름기를 줄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워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다만 청어는 뼈가 많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드시고 가시가 목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고등어 차례입니다. 고등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생선이죠. 그런데 고등어가 연어보다 DHA와 EPA 함량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양학 연구 자료를 보면 고등어의 오메가3 함량이 연어보다 우수하다고 나와 있어요.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자주 드시기 좋습니다. 구이로 먹거나 조림으로 먹거나 찌개에 넣어도 맛있죠. 다만 고등어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상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하시고 냉장 보관을 철저히 하셔야 해요. 고등어를 고르실 때는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인 것을 선택하세요. 비린내가 심하거나 표면이 끈적이는 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조리할 때는 구이와 조림을 번갈아 드시면 질리지 않고 계속 즐길 수 있어요. 고등어 구이는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구우면 비린내도 줄이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고등어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전문가들이 꼽은 노년기 최고의 해산물 1위에 올랐습니다. 왜 정어리가 1위일까요? 정어리는 작은 물고기라서 중금속 축적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먹이사슬 하위에 있는 작은 생선일수록 안전하다는 거죠. 게다가 영양 밀도는 최고 수준입니다. 정어리 100g에는 오메가3가 약 2g 이상 들어있고 칼슘과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특히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섭취에 정말 좋아요.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 이만한 식재료가 없습니다. 통조림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신선한 것은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정어리 통조림을 드실 때는 염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국물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정어리 자체만 건져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정어리는 구워서 레몬즙을 뿌려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에 졸여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정어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뛰어나니까 노년기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 정어리 통조림 드셔보셨나요? 이렇게 보면 비싼 해산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생선들이 오히려 노년기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연어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노년기에는 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비싸냐 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부담이 적은지,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지, 그리고 자주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지가 핵심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중금속 위험 때문에 자주 드시면 안 되고, 게는 미네랄이 좋지만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새우는 고단백이지만 튀김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되고, 연어는 좋지만 양식이냐 자연산이냐에 따라 차이가 크고 가격도 부담됩니다. 반면에 바지락, 굴, 청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식재료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운데 영양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금속 위험은 낮고 오메가3 같은 필수 영양소는 더 풍부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정어리는 전문가들이 노년기 최고의 해산물로 꼽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잘못 고르면 돈은 쓰고 효과는 못 보고 자칫 건강에 부담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고르면 적은 비용으로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살아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장 볼 때 정어리나 고등어 하나만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통조림이든 신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단 2주만 실천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연어만 드시던 분들은 이번 주부터 고등어나 정어리를 한 번씩 번갈아 드셔보세요. 가격 부담도 줄고 영양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겁니다. 해산물을 아예 안 드시던 분들은 바지락 된장국부터 시작해보세요. 간편하고 맛있고 부담 없으니까 시작하기 딱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식습관과 절대 과신하면 안 되는 건강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하는 습관들 중에 사실은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해산물을 자주 드시는지, 오늘 이야기 듣고 바꿔볼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